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광양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를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광양고등학교 1학년 2022년 1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 경향 시험 문항 한번 분석해 보고요. 수자국어에서는 또 어떻게 공부했고 앞으로 기말고사 또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볼 건 시험 범위 및 문항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 2월 과정 때 3월 되기 전에 이제 광양고 그동안의 출제 경향 분석해드린 영상에서는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다. 이 근방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2022년도에는 작년, 예년에 비해서 일단 시험 범위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크게 나눠보면 문학 파트 있습니다. 시가 세 작품인데 이 중에 두 작품은 프린트로 제공됐습니다. 교과서에 정주용의 비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유명한 작품 향수, 유리창 이렇게 프린트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수필,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1단원의 첫 번째 단원이죠. 소설 1-2단원,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등장합니다. 작년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재작년에 등장했었고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 설명문 해가지고요. 공간이 달라지면 이라는 어떤 단원이 있습니다. 4-1단원이었는데 이 글 역시 이렇게 자주 기출됐던 부분은 아니고요. 기출되었더라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세 문항 정도 나왔던 설명문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파트, 음운 변동과 3-3단원, 대화의 원리 이렇게 크게 두 단원이 포함되었고요. 공부 과정에서나 실제 문제 풀 때까지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학생들도 공부 시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한 부분이 특히 음운 변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가 나왔고 뭐 적은 편은 아닙니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좀 시험 범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년 같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뭐 문법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에게 부담이 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좀 줄어든 편이었고요. 그 다음 문항은 뭐 크게 비슷합니다. 문항 구성은 선택형이 24문항, 서답형이 5문항 해서 전체 29문항인데 이제 배점이 중요하겠죠. 선택형이 80점, 서답형이 20점. 이거는 뭐 계속 유지되는 어떤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시험 범위 안에서 이제 문학 파트, 문법 파트 중에서 아마 이제 보시기에는 문법 파트가 좀 더 신경 쓰일 것 같다라고 하고 아마도 저도 그렇게 수업을 좀 강조했던 편이고요. 실제 학생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신경 썼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문법 파트가요. 그런 부분들 이제 세부 문항 분석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부 문항 분석에서요. 일단은 전체 29문제가 막 한 문제 한 문제가 막 숨막히기 어렵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어느 학교 시험이든 어느 시기의 시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 단위 혹은 단원이죠. 단원 혹은 범위별 기본적인 문제, 내용과 형식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을 놓치면 그게 더 치명적인 겁니다. 이런 문제들부터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항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문학 파트에서는 이제 그 갈래가 달라지더라도 꼭 서술상의 특징, 뭐 시로 따지면 표현법이나 전개 방식쯤 되겠죠.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 물론 세부적으로는 좀 변형은 됩니다. 예를 들면 내용을 이해한 부분을 묻기 위해서 이 글을 읽고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묶으면 내용 이해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뭐 좀 지문마다 한두 문제라고 했는데 거의 두 문제 이상씩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단원 작품마다 두 문제 이상씩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문제들에서 고민하거나 헷갈리거나 틀렸다고 한다면 좋은 등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확실하게 착실하게 맞춰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거듭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개념을 활용하고 뭐 직접 묻는 건 거의 없습니다만 활용하고 기본적인 예시를 확인하는 문항, 제가 보기엔 이제 선택형 문항에서 13번에서 15번 문항이 이쪽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성격의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의문 변동 규칙, 예를 들면 뭐 자음군 단순화라든가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시험을 정말 성실하게 준비했던 친구들이라면 지금까지도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할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별로 꼬이지 않게 물어보는 문항들이 요 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놓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맞춰 나가는 거, 그것이 결국 안정적인 등급, 뭐 시험이 좀 어렵거나 실수 하나에서 이렇게 한 문제 정도 차이는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 이상이 되는 걸 막는, 방지하는,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요 정도는 필요하다, 요 정도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부문항 분석, 그렇다면 저것만 가지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만 가지고 좋은 등급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등급을 가르는 문항들 반드시 존재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런 문항들 어떤 문항이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파트에서는 일단 외부 지문을 활용하여 시험 범위 작품과 비교하는 문항, 크게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되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기본기에 따라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 작품이 정지용의 비인데 같은 작가 역시 조찬이다. 이건 뭐 수능 기출된 적도 있는 작품이긴 한데요. 이 작품과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활용했어야 될 것은 뭐냐? 비라는 작품에는 이제 비가 내리기 전 뭐 그렇게 흐름이 보여지는데 감정 표현은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절제되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지에서 물었을 때 낯설지만 비교할 수 있었느냐가 있었고요. 그 다음 건 좀 예상 가능했던 부분인데 유리창이라는 작품에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유명한 역설법이 쓰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본문에다 제시해주고 선택지 5개의 낯선 작품들을 또 줍니다. 그 중에서 역설법이 쓰이지 않은 것, 즉 A와 같은 표현법이 없는 것은 뭐냐? 작품이 되게 길게 주어지기도 했고 낯선 작품 다소 섞여 있어서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만, 사실 학생들이 역설법의 개념, 겉으로 드러난 표현 안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만 잘 붙잡고 갔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를 발견할 정도는 됩니다. 사실 그 차이인 거죠. 높은 등급과 아니면 중간 등급 혹은 좀 그 이하의 등급을 받는다면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역설법의 개념, 많이 강조했던 그 개념, 기본적인 개념들을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었느냐, 아마 출제하신 분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었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작품이나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이런 등급을 가르는 문항 문제 낚이지 않고 혹은 놓치지 않고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문법은 어땠느냐? 역시 예문이 낯설어지는 순간 학생들은 또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와 비교해 보면 어느 학교든 중학교 시험 무난하게 출제됐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교과서나 이미 제공된 프린트에서 예문을 활용합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이렇게 되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런 경우가 좀 덜하죠. 거의 없거나. 그래서 개념들은 다 이미 공부한 상태니까 그 개념들을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예문에도 적용할 수 있니? 이걸 묻거든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원에서 준비한 친구들은 이걸 많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어야 한다. 실제로 그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예문을 제가 맞췄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 항상 풀고 이런 과정들이 나올 것이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가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되게 최신가요를 잘 듣는, 최신가요까지는 아닙니다. 뭐 벚꽃 엔딩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가사, 노래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중가요 가사 속에 음운 변동이 있는 부분들, 그걸 발췌해서 선택지에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한다. 그런 문제 나왔었고요. 한 3문제 이상 나왔습니다.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했느냐가 역시 등급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만 항상 예문 볼 때도 하나의 규칙이 적용되는 예문보다는 2가지 이상의 규칙이 적용되고, 특히 결합 과정에서 니은이 첨가돼서 이하 여유가 와가지고 니은 첨가됐을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분석할 수 있는지 늘 강조했던 부분들 잘 활용했다면 좋은 결과 얻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없이 강조 및 연습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 안에서 특히 이런 정도만 좀 신경 썼으면 100점 맞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쉽게도 뭐 한 문제 좀 틀린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네, 그런 정도의 시험이었다. 그래서 한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는 뭐 2문제, 한 문제 넘어서 틀렸을 경우에는 좀 높은 등급, 아직까지는 높은 등급, 높은 등수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물론 기말고사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자국어에서는 어떻게 공부했나 한번 돌아보고, 역시 기말고사도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의 내신 대비 과정. 일단 정규 수업 시간에 토요일 1시입니다. 꼼꼼한 수업 교재 바탕으로 해서 시험범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출제 경향에 맞게 이미 기출했던 파트가 나온다면 학생들에게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 클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 목, 금 중에 학생들 시간 선택해서 한 번 더 나와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애석하게도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는 친구들, 좀 집과의 거리가 멀어서 좀 꺼려지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래서 권하고 있죠. 최소 한두 번 이상은 나와라. 왜냐? 이 시간에 하는 방법들이 결과적으로 시험 볼 때 얼만큼 정확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하는지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깐깐한 문제교재 시험법에 맞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반복적으로 풀어가면서 주로 무엇을 묻고 있고 어떤 것들을 중요시해야 되는가,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우리가 아는 거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 전날 적중감 분석이라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요. 범인의 내용 중에서 문법이든 문학이든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고요. 학생들이 놓치지 않도록 정리하고 있고 질의응답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클리닉 시간, 특히 이 시간에 우리 뭐 할 거냐? 백지 복습합니다. 학생들이 머릿속에 들어간 것 제대로 출력하고 있는지 빈칸 넣기나 백지 복습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이런 연습 방식이 실전에서 아마 적용됐을 겁니다. 서답형 문제, 문맥적인 의미 파악하거나 어떤 의도 파악하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문법에서 예문 분석하거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백지 연습을 통해서 준비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마찬가지 학습활동 응용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스스로 써보도록, 학습활동에서 무엇을 묻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기출들을 몰아서 이제 풀고 있고요. 그걸 보면서 출제 흐름들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그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1대1로 확인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효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학기의 중간고사,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봐야 될 시험 중에 하나를 본 거죠. 한 파트를 치렀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역시 난 국어가 안 되나 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 본 거고요. 아직 1학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일단 느꼈을 거예요. 고등부 내신 중등부 다릅니다. 물론 중학교 때보다 더 쉽게 느낀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난이도를 포함해서, 난이도를 떠나서, 포함하건 떠나건 상관없이 준비 과정 전체까지 생각했을 때 중등부 내신과 고등부 내신 다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꾸준한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중학교 때 공부 잘 안 했다, 아니면 국어 잘 못했다는 친구들, 고등학교 때는 판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이 바뀐 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우위를 점하려면 계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 계획이라 둘 다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돌아보시면 본인 스스로 더 알 거예요. 내신 대비를 저희가 보통 6주 전부터 하는데, 한 5주 전부터 하는데, 그때부터 본인도 같은 긴장감 혹은 같은 집중력으로 내신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시험 2주 다 됐을 때부터 좀 더 긴장감 있게 했는지, 그 전까지는 좀 대충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결과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부드리면 판이 바뀐 것에서 우위 점하려면 여러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또 계획도 세워가면서 확인하면서 내가 뭐가 잘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지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서 준비해야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좀 더 나은 결과 본인도 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수자와 함께라면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도 그리고 클리닉도 진행하면서 항상 이런 공부 자세와 관련된 얘기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공부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리올 가절 기말고사 대비는 5월 7일 개강되는데, 이제 뭐 바로 기말고사 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수능 국어 2주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주 직보 포함해서 총 7회 기말고사 대비 수업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내신 공부한다고 수능 공부하는 거 정말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수능 국어의 바탕, 이를테면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의 바탕이 되고, 당연히 내신 대비 때 내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게 해줄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광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업시간 토요일 1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그래서 혹시나 수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시는 광양고 학생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학원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생 여러분들은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기말고사 아직 1학기 결과 나온 거 아니니까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한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